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계 주공아파트 낙찰 사례 분석입니다. 제자분께서 낙찰받은 물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부터 시작해서 명도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 보니까 전입신고와 건저당이 하루 상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권리 분석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데, 반드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에 들고 임차권 권리를 보증회사에다가 다 양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임차권자가 이 보증금을 청구를 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동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CEO 포럼 강사 및 한일의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정교과정을 수동대 영남이공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경매학원에서는 실전투자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맥잡는 실전 경매 중심으로 해서 PPT로 다 만들었어요. 핵심을 요약해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교재가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물건을 보시게 되면요, 2023 타경 113281 사건이 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파트입니다. 감정은 5억 4,600의 감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1차 유찰돼 가지고 4억 3,680만 원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분이 낙찰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먼저 임차인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 김상땡 씨가 이렇게 606동 509호에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전입 날짜가 2022년 4월 13일이고요. 확정일자가 2022년 3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은 2억 3천이고요. 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보증공사에서 양도를 받았는데요, 이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동일합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2023년 12월 4일 날 했어요. 반드시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3년 12월 4일입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4일 날 딱 했으니까 이 배당 요구 종기일 당일 날 정말 아슬아슬하게 했지요. 만약에 하루라도 늦었으면 결국 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인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배당 요구 종기일 안에 배당 요구 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이 2022년 4월 14일 날 건저당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맥스 신용 대부가 되겠고요. 이것이 4억 5천으로 채권 채급을 해가지고 말소비 전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4일과 2022년 4월 13일 하루 상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점유가 만약에 4월 13일 이후에 14일이나 15일날 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유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배당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느나 못 받아가나,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왜? 2억 3천을 배당 못 받아가게 되면 인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용들을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언제 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달 내역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날짜가 언제인지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세부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이 전세권자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채권 계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원금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만 이렇게 적어내시면 돼요. 근데 임차권자 같은 경우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이 보면요. 임차 부분에 대해서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임차 보전금에 대해서 얼마인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점유 임차 기간이 되고요. 그리고 전입 날짜,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 전세권 등기 언제 했는지, 그리고 계약 날짜, 그리고 계약 당사자, 그리고 입주한 날까지, 그래서 주택 인도한 날이 되겠죠. 반드시 요것을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권리 분석할 때 전입과 점유만 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계약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사 날짜, 점유 날짜가 언제인지, 그리고 전입신고 날짜, 그리고 확정일자 날짜까지 반드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적어내니까요. 과거에 결국 이 전입은 오늘 했다 해놓고요. 이분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 점유를 다음 주에 했다고 이렇게 가정하게 되면요. 만약에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보지에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분석을 하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점유 날짜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매각물건 명세서 내용이 보면요. 임차 기간 해가지고 점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3일부터 2024년 4월 13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날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정일자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꼭 확인을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구 11번 2024년 4월 24일자 주택 임차권 등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당 받아가는지 못 받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차권 이 등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임차보증금 2억 3천, 범위가 구청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약 날짜 되어 있고 주민등록일자 되어 있고 점유 개시일자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이렇게 반드시 적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꼭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째가 뭐였습니까? 매각물건 명세서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뭐예요? 송달여역서에 뭘로 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 요 임차권 등기 날짜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 보증보험을 들고 결국 이 모든 권리를 보증회사에다가 다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낙찰 받고 이렇게 조사를 다 하고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받고 가니까 이사를 가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권리를 주택보증공사에 다 양도했는데 이사 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도를 인도명령 대상자는 누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분이 안 나가게 되면 결국 나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완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금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국 압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낙찰자가 이 낙찰 받고 나서 완납을 했어요. 그리고 배당기일이 끝났다 하면 결국 이 명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게 되면요. 먼저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분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택보증공사에 결국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혹시라도 이주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는 것은 뭐예요? 전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출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전세금이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보증공사에 보증금은 반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으면 돈을 못 내줘요. 왜? 주택보증공사에서 반드시 명도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내줍니다. 만약에 명도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 내줬다가는 이 주택보증공사에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도 확인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도명령은 누구를 해야 될 것이냐, 주택보증공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임차권자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면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임차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받는 점유자 같은 경우에 완납 후에 인도명령이 신청 가능한지, 왜? 우리가 원칙은 배당기일이 끝나야지만 결국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신청을 받아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읍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접수를 해요. 근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배당하고 나서 접수를 통합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경매계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인도명령을 완납하고 남아서 바로 이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집행은 배당 후에 하게 됩니다. 왜? 배당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배당 받아야지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당 받기 전에는 결국 이분은 정당하게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 집행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말씀을 잘 드립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주택보증공사에서 명도 확인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분한테 반드시 주택보증공사에다 전화를 해보라 그랬어요. 이분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는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압류할 수 있는 채권 채무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압류는 채권 채무관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관계로 하는 것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 보전처분에서 1탄, 2탄, 3탄 해가지고 촬영해 놨으니까 반드시 압류하고 가처분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보증공사 담당자가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을 믿어달라, 합의를 반드시 믿어주면 이 명도 확인을 하고 나서 할 테니까 이 보증공사에서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 확인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명도 확인서를 먼저 넣어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택보증사하고 반드시 꼭 확인하고 녹음을 하고 이 명도 확인서를 넣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주택보증사에서 배당을 받고 결국 주택보증공사에서 이 돈을 내줄 때 결국 어떻게 반드시 명도 확인서를 확인하고 명도했다는 걸 확인하고 반드시 돈을 보증금을 내주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무사를 쓴다 해도 이 가처분 비용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내가 한다 그래도 또 가처분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이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주택보증사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결국 여기서 명도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결국 안 나가게 되면 이 주택보증공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찰자가 저는 이렇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라. 최고서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는 반드시 들어갈 거. 첫째, 배당 후부터 인도명령 집행 및 강제 집행 비용을 청구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집행 비용하고 그 다음에 참고 보관료하고 그 다음에 동상경매 진행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평당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이 솔찬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들어간 비용을 내가 당신에게 다 청구할 것이다 하는 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강제 집행되면
동산 경매 진행을 하고, 그리고 되는데, 결국 당신이 물건 회수를 하려게 되면 집행비용을 납입해야지만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 만약에 집행비용을 납입하지 않으면 결국 이 물건은 이 동산 경매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배당 기일 후부터 낙찰 금액에 대한 이자를, 법정이자는 연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청구하겠다라고 꼭 넣고요. 그 다음에 명도에 대한 지출 비용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완벽하게 결국 이 명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나중에 또 명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해 놓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배당 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사를 나가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사비를 뭐 100만 원 이상 주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이 모르면 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배우고 컨설팅을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처하게 되면 비용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상계 주공아파트 명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